예, 조금 전이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을 다시 들여다봐라 라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는데요. 박범계 장관의 오늘 퇴근길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첫 서지휘권 발동인데 필요하다 느끼신 경위나 이유가 있어요? 아까 우리 실국장들께서 다 발표하지 않았나요? 제가 다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제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밝히시는 거하고 또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저는 수사 지휘권의 행사는 가급적 절제하는 게 좋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그렇지만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국민적 관심사였고 또 검찰 내부에서 견해도 많이 갈렸기 때문에 박 장관의 조금 전 목소리입니다. 이승윤 변호사님, 이제 모해 위증교사에 대한 좀 법적인 것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공소시효 만료 5일 전에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어요? 그렇습니다. 과거 실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실은 무죄를 받았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아서 징역 2년으로 이제 구속이 됐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1심의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한만호 전 대표가 교도소에 있을 당시에 그 교도소에 있었던 재소자들에게 뭐 돈을 줬다고 했고 그 말을 들었다더라. 이런 재소자들을 불러서 검찰에서 여러 번 소환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재소자들이 그때 당시에 검찰로부터 모해 위증,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가 처벌될 수 있도록 거짓말을 하는 거죠. 위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위증 교육을 받고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보가 됐고 그것에 수사가 됐었는데 실제 윤석열 총장이 실은 굉장히 조사를 방해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인권감찰관실로 보냈고 그 사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관여하는 데 있어서 이 관여를 못하게 했고 또 최근에는 이문정 검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해서 공소장까지도 정리를 해놨다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들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이문정 검사를 배제하고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로 통치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를 내린 건데 한번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박범계 장관 전에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 관련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사망한 증인이 남긴 방대한 분량의 비망록을 보면 그 고도의 수사기관의 기획되고 또 수십 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내서 협박하고 회유한 감찰 사안인 것이지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당시에 저 문제를 갖고 윤석열 전 총장과도 분명히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장혜찬 평론가님, 일부이긴 합니다만 법조계 시각은 사실관계보다 이게 정치적으로 박범계 전 장관이 판단을 한 건 아니냐. 일부에서 얘기하는 정말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에 팔을 걷어붙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적으로는 친문의 대모로 불리다 보니까 여권이 거기에 대한 마음의 빚을 상당히 지고 있는 것 같고 이 문제가 사실 친노 진영의 도덕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계속 불거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저는 지금의 이 친문 또 친노가 더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이 이 사건 많이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회자가 되면서요. 그 당시 대법관 전원이 한명숙 전 총리가 최소 3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었고 소수 의견도 나머지 6억 원을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살펴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건설업자의 수표 1억 원이 왜 한명숙 전 총리 여동생의 전세 자금에서 나왔는가. 예. 이거는 위증교사나 다른 사람들의 증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움직이지 못하는 물증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이 정계를 떠나서 좀 잘 쉬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의 명예가 다시금 국민들 앞에서 흔들리는 그러한 사안을 범여권이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대검에서 전문 수사자문단을 소집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건 불리하다, 유리하지 않다 이러면서 거절을 했어요. 또 대검 부부장 회의에서는 우리 다 모여서 회의할 테니 이문정 검사 참여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라고 했습니다. 이문정 검사 불참했습니다. 아니 전문 수사자문단도 싫고 회의하자는 것도 싫고
무조건 그러면 한동수 부장과 이문정 부장검사가 말해놓은 대로 그들이 원하는 결론대로만 대검이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까? 이번에 박범계 장관이 부장회의에서 결정하라 한 것도 사실은 정치적 의미가 다분한 것이 지금 대검의 부장들, 신성식 부장, 이종근 부장, 한동수 부장, 알겠습니다. 전부 다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은 국민들이 이미 다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현 의원님. 네. 죄송한데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지금 이거를 사법 불신 아니냐,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 불신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이게 사실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한번 검토했었고 이번에 대검에도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지금 법무부가 무리하게 하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실제로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재심을 청구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공소시효가 다가왔기 때문에 한명숙 총리한테 뭔가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은 이제 광복절이나 이럴 때 사면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 자락을 까는 건지 그건 뭐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하나씩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예,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한다고 한명숙 동생한테서 나온 수표부터 해명해라 라는 지적을 하신 분도 있고요. 네. 오세훈 안철수 잘한다 서로 물어뜯고 이전 투구할수록 박영선의 어부질이 이렇게 전망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당의 양심과 위신을 생각하면 이번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신 분도 있고요. 네. 윤석열 가는 길에 걸림돌 많고 많다. 장모 사건, 부동시 병역 면제 등. 마지막 댓글 만나보겠습니다. 나라가 위기 시에 영웅이 나타나는 것이지 영웅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다. 빼있는 댓글까지 오늘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